자, 여러분, 일본 이자카야에서 일본 소주를 주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점원이 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시겠습니까? 아니, 소주면 그냥 소주잔에 꼴꼴 따라서 원샷해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 이런 눈으로 쳐다봐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혼술준 일본술 이야기는 바로 일본 소주를 마시는 진짜 방법, 희석 문화입니다. 단순히 일본 소주의 맛과 도수를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닌 일본의 시대적 변화, 생활 방식, 그리고 술 문화 전반이 응축된 전통이죠. 한국인은 잘 모르는 진짜 일본 소주를 마시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소주를 물이나 탄산수에 타 마시는 게 자연스럽지만 사실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18,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본 소주의 도수는 평균 20도 정도, 지금처럼 25도, 30도 넘는 고도수의 소주는 당시 증류 기술의 한계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굳이 희석해서 마실 필요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19세기 후반 시대는 메이지 시대, 개항과 함께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기 시작한 일본에는 위스키와 브랜디 같은 증류주 또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 내에서도 증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본 소주의 도수 역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도수의 일본 소주는 희석하여 마시지 않으면 너무 독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희석해서 마시는 문화, 와리 문화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니혼슈는 여전히 데워 마시는 아츠깡이나 차갑게 마시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어떤 술이든 희석해서 마시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생활 속에서 술을 마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법이 가장 먼저 꼽힌 곳, 바로 일본 소주의 고향 큐슈입니다. 1900년대 초 큐슈 지역에는 소주에 뜨거운 물을 섞어 마시는 오유와리 문화가 일찍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들이 소주를 데워 마시던 곳, 그건 바로 이로리라고 불리는 화로였습니다. 이로리는 일본 전통 가옥의 중심 공간으로서 가족과 둘러앉아 요리와 식사를 하고 난방을 겸하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자카야의 로바타야키 문화도 여기서 유래했죠. 그리고 그 이로리 옆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술 주전자, 그것이 바로 조카입니다. 조카는 술을 데워 마시기 위해 사용되던 주기로서 바닥이 넓어 쉽게 넘어지지 않고 열 전도율이 높아 상시 열을 방출하는 이로리와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술쟁이들에겐 안주도 굽고 술도 데울 수 있는 최고의 모임 장소였던 것이지요. 이렇듯 가정의 자연스러운 이로리 문화와 생활 방식에 잘 어울리는 조카와 같은 주기 덕분에 데워진 술과 따뜻한 물을 자연스럽게 섞어 마시는 오유와리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생활 속의 열기, 그리고 술에 대한 열정이 만나 일본 와리 문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쇼와 시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소주의 와리 문화는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심각한 쌀과 곡물 부족에 시달렸고 그 결과 제대로 된 술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주정을 섞어 양을 늘린 저급 소주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죠. 이전 소주붐 영상에서 소개한 위험한 술인 카스토리와 마크당, 이와 같은 밀주들도 이 시기에 퍼지게 됩니다. 이 술들은 도수는 높지만 향이 거칠고 맛도 자극적이었습니다. 즉슨 그냥 마시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술을 마시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것저것 섞어보며 마셔보기 시작합니다. 물, 탄산수, 레몬즙, 향신료, 시럽까지 될 수 있는 한 뭐든 섞었습니다. 그런 섞는 문화들이 점점 진화하여 미즈와리, 오유와리, 츄하이 같은 와리 문화로 진화하게 된 것이죠. 저도 여러 번도 즐겨 마시는 호로요이와 효게츠, 그리고 최근에는 없어지는 추세인 스트롱 제로 등도 이 시기의 와리 문화에서 발전된 형태의 캔 츄하이입니다. 이렇게 쇼와 시대에서의 희석은 단순한 도수 조절을 넘어 와리 문화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죠.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소주 시장은 제1, 2, 3차 소주 붐을 거치며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희석한 소주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 소주는 단순히 탄산에 섞는다, 따뜻한 물에 섞는다를 넘어서 어떻게, 무엇으로, 언제 섞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술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차와리입니다. 소주에 녹차나 호지차, 우롱차 같은 것을 섞어 마시는 방법이죠. 알코올의 쓴맛이 줄어들고 향긋한 차의 맛이 술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에와리, 소주와 물을 하루 전 미리 섞어 숙성시키는 방식입니다. 숙성된 물과 소주는 마치 잘 배인 조림처럼 도수는 낮아지지만 맛은 훨씬 부드럽고 깊어지는 것이 특징이었죠. 이렇듯 다양한 와리카타로 희석한 일본 소주는 각자의 취향과 시간, 장소에 맞춰 즐기는 일본 소주의 방식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와리 문화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방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의 음주 문화, 더 나아가 생활 문화와도 깊게 맞닿아 있었죠. 한국처럼 빠르고 강하게 마시고 유대를 확인하는 술자리와는 달리 일본은 술과 안주를 천천히 즐기며 교류하는 주도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이는 본인에게 맞는 도수와 취향에 따른 맛의 조절과 같은 와리카타 문화와 매우 잘 어울리는 방식이었지요. 지금의 와리 문화는 단순한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 변화하였고 취향을 담아내고 관계를 이어가는 일본인의 술 문화이자 생활 문화 그 자체입니다. 이제 소주는 단순히 뭘 섞어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어떻게 어떤 시간에 마시는가, 그 모든 순간이 일본 소주의 와리카타 문화입니다. 일본 소주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다. 다음 잔에서도 만나요. 깜빠이.